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원주시 문마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방화와 살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전체가 산산조각 났고 보호 울타리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래쪽 하단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은 새벽 5시 50분쯤 원주 문막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고 이어 강한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곳 아파트 하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의 곁에 함께 쓰러져 있던 40대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가 난 집 안에서는 A씨의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떨어져서 쭉 받아서 그래서 내 속으로 소방차가 와가지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나기 20분 전에 A씨의 남편이 기름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혔습니다. 또 숨진 A씨와 아들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 3명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화재 직전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서울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를 찾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춘천 8번 확진 환자가 춘천에서는 시내버스와 남춘천역에서 전철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8번 확진 환자는 지난 3일 새벽 5시 40분에 퇴계동 뜰한채 아파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남춘천역에 내린 뒤 남춘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오류동역을 찾았습니다. 춘천시는 이 확진 환자가 지난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까지 비슷한 이동 경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8번 확진 환자는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쓴 것으로 조사됐고 이 환자의 가족 2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강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릉시가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탁구장 관련 감염자로 양천구 42번 확진 환자인 50대 남성이 지난 4일 낮 12시 19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2시간 동안 주문진 지역 주유소와 주차타워, 풍물시장, 음식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고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역혹주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SNS는 한때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빈곤층 주민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 기관입니다.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개월가량 동해 지역 자활센터 사업에 택배 업무 일을 했던 이모 씨. 이 씨는 1개월은 게이트웨이라는 수습 과정을, 나머지 기간은 정식 사업 참여자로 우체국에서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과정에 받은 급여 명세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세무서에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접수했는데 자활센터 측이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너는 신청하지도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근로장려금은 급여 명세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신청 자체를 방해한다. 이거는 정부 지원금 신청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활센터 측은 수습 과정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복지부 규정이고 이 기간 소득 신고나 4대 보험료,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습 기간에 18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며 세무서도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줬다고 주장합니다. 자활센터 측은 수습 기간 파견 업무도 교육 과정으로 본다며 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급여 명세서를 훈련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부상에도 파견 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 업무에 충실히 한 건데. 자활 근무자의 수습 과정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성과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는 등 급여 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습 과정 근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됐던 만큼 국세청이 이 씨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지난해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던 강릉 현장을 내일 방문합니다. 의원들은 내일 오전 강릉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지난해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지원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후엔 강릉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24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강릉시청은 어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에서 청주FC를 맞아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3라운드에서 강원FC와 만나게 됐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은 한때 두 팀 모두 강릉을 홈으로 사용했지만 공식 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걱정을 덜어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양양 북분리 해수욕장 등 5곳을 추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해수욕장 방역 지침을 제시하면서 한적한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양양 북분리 해수욕장을 포함해 동해 노봉, 강릉 사천, 고성 무남, 삼척 원평의 5곳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한여름에도 이용객들로 북적이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성수기 이용 신청이 내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여름 성수기 이용 신청을 받고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따라 휴양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휴양림 소재 지역 주민은 지난 4일부터 입장료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정선과 태백, 강릉의 탄광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갱내수로 인한 수생태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부터 14일까지 정선 지장천 11곳, 태백 소도천 8곳, 강릉 임곡천 6곳에서 탄광 갱내수 배출로 인한 하천 수생태 1차 안전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금속 농도와 철, 알루미늄, 황산이온 등 하천 유해 요인 분석과 생태 독성 평가, 서식 어류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하천 유량이 늘고 안정되는 9월 말쯤 2차 조사를 진행해 종합 분석할 계획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림지와 도심권 취약지에 방제를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과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 탓에 올해 농림지에서 확인된 월동란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해 올해 병해충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물품 구매 운동을 벌입니다. 공사는 최근 원주 북원상가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분기별로 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도 북원시장에서 저소득층 백가정을 위한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운동부 평가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강릉 영동대 야구부에 6,700여만 원이 지원돼 운동장 환경 개선과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의 명목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창단한 강릉 영동대 야구부는 2018년과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준우승했고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 야구대회에서는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동해시의 하키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시 해오름 하키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공공연계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육기금 4억 원과 동해시 지원금 등 5년 동안 5억 원을 지원받아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웰빙 레포츠타운 국제 하키 경기장을 거점 시설로 클럽하우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 하키 종목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오는 9일부터 마을로 찾아가 지급합니다. 양양군은 마을 담당 공무원 277명을 편성해 마을 회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찾아가 9일부터 12일까지 신분을 확인하고 1인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